안녕하세요. 남스타입니다. 지난 영상 이어서 서울 지역 건물 거래량 그리고 금액대 관련해서 총 정리를 좀 하고 최근 빌딩 시장 분위기도 얘기해 볼게요. 또 많이 질문하시는 매입 타이밍, 건물 지금 사는 게 맞는지 질문을 많이 하셔서 그 얘기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서울 주요 지역 내 건물 거래량 통계 보여드리고 몇 군데 세부적으로 체크했었죠. 이제 여기서 동별로 거래량 순위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각 동별로 10건 이상 거래된 곳들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총 15곳이 정리됩니다. 현재 대한민국 빌딩 시장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이 몰리고 있는 곳은 신사동이죠. 신사동을 필두로 성수동이 다른 강남 지역들을 제치고 2위에 자리했고 그 뒤로는 노년, 역삼, 삼성까지 강남 지역들 강세가 이어지고요. 그 뒤로 이제 여러 지역들을 대표하는 곳들이 혼재되어 있죠. 빌딩 투자가 처음이라 어디에 사야 될지조차 모르겠다. 어디에 사야 돈이 될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이 15곳 내에서 검토 시작하시면 충분하실 겁니다. 그래도 되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매입하고 싶어하는 수요 높은 지역이 결국 많은 거래량이 나오는 지역이 되기 때문이겠죠. 저는 건물 매수를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을 계속 만나다 보니까 지금 어떤 지역들을 주로 보시는구나 이런 통계치가 생기는데 그 통계치랑 이 거래량이랑 일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고객분들 입에서 많이 나오는 지역이 그만큼 거래량이 많습니다. 수요는 결국 황금성과 연결되는 부분이라 거래량 많은 지역에 들어가야 엑시트에 대한 고민도 조금은 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나 여러 가지 요인들을 꾸준히 체크하시는 게 좋겠죠. 이제 금액대 분포를 정리해 볼 건데요. 지난 영상에서 강남, 용산, 서초, 성동구, 마포, 송파, 동작, 중구 이렇게 8곳 봤었잖아요. 이 8개 지역에서 거래된 건물들 금액대 분포를 합쳐서 통계를 내봤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대부분의 수요가 몰려 있는 게 100억 언더 아니면 100억대 여기죠. 20억에서 40억 사이 건물 거래량이 127건으로 가장 많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40억에서 60억대가 92건, 그리고 100억대가 77건이었습니다. 막연하게 건물 투자라고 하면 엄청난 부자들이 100억 넘고 이런 건물 사는 거 아니야? 자본금이 엄청 많아야 살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 막상 거래된 금액대를 보면 40억 이하 꼬마 빌딩에 가장 많은 수요가 몰려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건물 매매가 40억이라고 하면 현금 10억에서 20억 사이 정도 들고 매입을 하시기 때문에 그 정도 에쿼티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가장 많다는 얘기죠. 실제로 제가 체감하는 부분도 동일합니다. 과거에는 폐쇄적이었던 건물 시장이 지금은 진입장벽도 정말 많이 개방됐고 새로운 수요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꼭 몇십억, 몇백억 가진 부자들만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는 걸 많은 분들이 좀 알게 되신 것 같아요. 이 금액대 분포를 지역별로 좀 세분화시켜 볼게요. 그러면 또 체크할 부분들이 나옵니다. 내가 이 가격에 매입해서 황금까지 생각했을 때 투입 비용 대비 엑시트를 원하는 금액대가 있으실 거잖아요. 그 금액이 이 지역에서 받아질 만한 금액대인지 체크하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주로 거래되는 건물들 금액대를 파악해서 움직이시는 게 좋아요. 60억 이상 건물들은 강남구가 가장 많은 거래가 일어납니다. 특히 100억대 건물은 강남구가 46건으로 가장 많아요. 그리고 40억에서 60억대 꼬마 빌딩은 고루 분포하고 있긴 한데 마포구가 가장 많이 일어났고요. 40억 미만으로는 용산구, 동작구 필두로 해서 여러 지역들이 혼재되고 있고요. 강남에서는 사실 20억에서 40억대 건물이 이제 거의 없다 보니까 수요가 있어도 거래가 많이 나오기 힘든 상황이죠. 강남도 몇 년 전에는 20억, 3, 40억대 건물들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찾아보기가 힘들죠. 시간이 지날수록 지가 상승에 따라서 이 금액대별 집중 분포된 구간들이 점점 높은 금액대로 올라갈 거라는 거죠. 사람들이 원하는 좋은 입지들의 가격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지난 영상부터 전달드렸던 거래량이나 금액대 관련해서 총 정리를 해볼게요. 강남은 사실 돌고 돌아 강남인 것 같아요. 최근에 법인 대표님들이 좀 많이 움직이시는 게 제 피부로 와 닿거든요. 일부 사옥 쓰고 일부는 임대 놓고 해서 투자 겸 실사용 목적으로 접근하시려는 법인 대표님들 수요가 꾸준하게 의뢰가 들어오고 있고, 실사용은 안 하더라도 투자용으로 찾으시는 대표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실수요로 딱 필요한 지역이 있는 분들은 그쪽 지역을 선택해서 보시는데, 그게 아니고 향후 차익 목적이 좀 더 강하신 분들은 처음엔 대부분 강남 쪽을 보세요. 그러다가 마땅한 게 생각보다 없으니까 인근의 서초, 송파, 마포 이런 곳까지 지역을 넓히시거든요. 근데 마음속 한구석에 강남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다른 지역을 보고 싶어서 본다기보다는 강남이 안 되니까 대체제로 보시는 거죠. 그랬다가 다른 지역에서도 결국 답을 못 내고 다시 원점으로, 강남으로 다시 눈을 돌리시는 대표님들을 많이 봤습니다. 건물 투자를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장 손꼽는 워너비 지역이 강남이죠. 그게 거래량에서도 그대로 나오는 거고요. 에쿼티가 좀 크고 여유 있으신 분들은 강남 보시는 게 맞아요. 100억대 혹은 그 이상 금액대 검토하시는 분들은 강남이 답입니다. 황금성에서 따라갈 지역이 없어요, 사실상. 제 뇌피셜이 아니고 서울 주요 지역들 거래량이나 금액대 통계가 보여줬죠. 근데 50억 미만이라든지 소액 건물 보시는 분들은 검토해볼 만한 지역들이 꽤 있는 거죠. 꼬마 빌딩에서는 모든 정답이 강남에만 있진 않으니까요. 다른 주요 지역에서도 충분히 답을 가지고 있는 좋은 건물들이 있으니까 본인 에쿼티에 맞게끔 레이더망을 넓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다음으로 지금 빌딩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결국 부동산은 수요 공급이잖아요. 지금 생각보다 수요 대비해서 괜찮은 공급량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했었지만 강남에서 100억대나 100억 언더 건물 찾는 수요는 정말 많은데 그 수요 대비 좋은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해요. 이게 사람 눈이 다 비슷해요. 그래서 에쿼티 비슷하신 분들이 검토하시는 건물들도 다 비슷해요. 내 눈에 좋은 건 남의 눈에도 좋은 거죠. 그래서 요즘 금매라든지 조건 좋은 건물들은 시장 나오면 금방 거래됩니다. 이거 괜찮네 해서 좀 고민하던 찰나에 벌써 거래됐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아요. 한마디로 지금 빌딩 시장은 약간 요상한 시장인 것 같아요. 분명히 매수 우위 시장인데 수요가 더 많아요.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보통 수요가 더 많으면 매도 우위가 되잖아요. 근데 그렇질 않은 거죠. 그렇다고 곧 매도 우위로 분위기가 전환될 것 같냐고 물으면 그건 또 아직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수요들도 강남이라고 무조건 호가 다 받아주고 그런 시기는 지나갔어요. 아마 20년, 21년 그때 호황기 같은 시기는 앞으로 대한민국 빌딩 시장에서 다시는 없지 않을까 생각될 정도로 매수자들의 스탠스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금리도 조금 안정됐다고는 하지만 아직 엄청 쉬운 금리는 아니고, 예전에 비해서 빌딩 시장 관련된 정보들이 정말 많이 오픈되고 알려졌잖아요. 그리고 화랑기에서 침체기까지 시장 사이클을 직접 경험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공부하고 발품 팔고 웬만한 빌딩 중개사들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진짜 확실한 게 아니면 딱 가려내시고 있어요. 아주 깐깐한 수요가 많아지는 거죠. 정말 팔방미인 같은 건물이 아니면 지금 같은 상황에 굳이 무리해서 살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20년, 21년 이런 불장일 때처럼 매도 우위로 가긴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향후 금리나 경기 상황, 임대 시장 같은 여러 요인들의 변화를 봐야겠지만 이런 눈치 싸움이 올해까지는 좀 지속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현장에서 계속 일을 하니까 느껴지기 때문에 수요가 많다고 얘기를 계속 하는데, 사실 고객분들은 그걸 못 느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수요가 많다는 걸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던 곳이 최근 경매 시장이었죠. 얼마 전에
대치동 80억짜리 꼬마 빌딩 경매에 28명이 몰렸다는 기사 보셨을 겁니다. 제가 진짜 괜찮은 아파트 경매 물건이 나와서 입찰 들어갔을 때 30명이 왔었어요. 생각보다 너무 많이 와가지고 기절할 뻔했거든요. 근데 빌딩 경매에 지금 이 시기에 28명이 몰렸다는 건 엄청난 거겠죠. 그만큼 생각보다 많은 수요가 빌딩 시장에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도 되고요. 다들 기회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 뭔가요? 경쟁이죠. 좋은 공급은 매우 한정되어 있으니 누가 먼저 낚아채냐의 경쟁. 그리고 그 경쟁자들이 원하는 건물의 조건이나 금액대는 굉장히 많이 겹친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제 개인적 견해가 아닌 이런 통계치로서 팩트 확인시켜 드린 겁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나에게 좋은 기회가 오겠는지 좀 생각이 되시죠? 지금도 이 시장을 놓고 매입 타이밍이나 여러 가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질문 많이 하세요. 지금 살 타이밍일까요? 시기가 괜찮나요? 언제 사는 게 좋아요? 이런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사실 한결같아요. 참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좋은 투자는 시기와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저금리일 때 다들 지금이 빌딩 사야 될 타이밍이라고 했었죠. 침체기 때는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 골라 담을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했었죠. 요즘은 또 금매 나온다고 사야 될 타이밍이라고 하죠. 투자 시기에 정답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내 상황에 맞고 나에게 좋은 건물 매입 기회가 왔을 때가 타이밍인 거죠. 저금리일 때 타이밍이라고 너도 나도 우르르 막 들어갔는데 그 후로 대책 없는 분들 많죠. 그런 물건들 중에 매입 가격으로 다시 나오고 더 떨어져서 나오고 그렇게 되고 있죠. 타이밍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중요한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똑똑한 관점으로 검토했을 때 좋은 건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시장 분위기나 상황이 무슨 상관이겠어요. 시기가 뭐가 중요해요. 무조건 잡아야죠. 부동산은 단타 종목이 아니잖아요. 주식이나 코인처럼 치고 빠질 타이밍을 계속 신경 써야 되고 그런 투자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하는 투자처예요. 그 기본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면 사실 내가 건물을 언제 사야 잘 사는 걸까? 지금 사는 게 맞나? 이걸 고민하는 것보다 어떤 건물을 사야 될까를 고민하시는 게 훨씬 중요하죠. 무엇이 더 중요한지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좋은 기회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고객분들은 제가 옆에서 열심히 서포트 할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빌딩 매매 관련해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남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